매일 아침 식탁에 오르는 밥 한 공기. 그 평범한 밥이 사실은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빠짐없이 챙겨 드시지만 여전히 피곤함은 사라지지 않고 혈압과 혈당은 들쭉날쭉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걸까요? 저는 내과 전문의 김현수입니다. 50년 가까이 진료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약만으로는 결코 건강을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건강을 위협하는 진짜 원인은 약통이 아니라 밥상 위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해온 밥, 바로 그 밥이 문제의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식사만 하고 나면 금방 졸려요. 예전보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요. 약을 늘려도 혈당이 잘 안 내려가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식습관을 더 깊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냉동밥과 전자레인지 습관입니다. 간편하다는 이유로, 또 혼자 사는 생활이 편하다는 이유로 일주일치 밥을 미리 지어 냉동해 두고 매일 아침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지만 몇 달, 몇 년이 쌓이면 몸은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혈당이 예전보다 쉽게 올라가고 피가 끈적해지며 피곤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밥 속 전분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성분이 아닙니다. 전분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으로 바뀌어 세포를 움직이는 연료가 됩니다. 하지만 이 전분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밥은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냉동과 재가열 과정에서 전분 구조가 단단해지면 몸속에서 분해되는 속도가 달라져 혈당이 갑자기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남은 당분은 지방으로 바뀌어 내장 지방으로 쌓이고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켜 심장과 뇌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밥은 단순한 곡물이 아닙니다. 밥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은 여러분이 밥을 어떻게 짓고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다시 데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지금껏 무심코 먹어온 밥 한 공기가 어떻게 혈관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 있는지, 또 반대로 어떻게 강력한 약이 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배워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혈관을 지켜주고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 약은 빠짐없이 챙겨 먹는데 왜 점점 더 피곤해질까요? 혈당도 안 잡히고 밥만 먹으면 졸음이 쏟아져요. 얼마 전 진료실을 찾은 72세 김도식 어르신도 같은 고민을 안고 오셨습니다. 평소 크게 아프신 적이 없고 술이나 담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변 분들은 저분은 건강체질이야 라고 부를 정도였지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공복 혈당은 160을 넘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위험 단계였습니다. 혈압 역시 정상 범위를 벗어나 약을 추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혹시 다른 생활 습관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여쭈었습니다. 야식이나 단 음식은 즐기지 않았고 주 3회 정도 가벼운 산책도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식사 습관을 물어보는 순간 원인이 드러났습니다.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사니 매일 밥 짓는 게 귀찮아서요. 일주일치 밥을 한꺼번에 해서 냉동실에 넣어두고 아침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자녀들과 따로 살거나 혼자 지내시는 분들은 매 끼니마다 밥을 새로 짓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냉동밥을 쌓아두고 전자레인지로 간단히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합리적이고 편리해 보이는 선택이지만 실제로는 그 과정이 혈관 건강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김 어르신의 경우 밥을 지은 뒤 한 덩어리로 크게 담아 천천히 식히셨습니다. 겉은 빨리 식지만 속은 오랫동안 뜨겁게 남아 있으면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게다가 밥을 다시 데울 때 전자레인지로 겉만 급히 가열하다 보니 속까지 충분히 뜨거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분 구조가 변형되고 소화 속도가 빨라져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김 어르신은 그동안 몰랐던 사실에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냥 밥만 먹었을 뿐인데 이게 다 원인이었다니 믿기지 않네요. 실제로 검사 결과와 생활 습관을 비교해 보면 약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냉동밥과 전자레인지 재가열 습관이 혈당과 혈압 조절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68세 이미자 할머니는 당뇨 진단을 받고 약을 드셨지만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루 3끼 모두 냉동밥을 전자레인지로 데워 드셨는데 점심 식사 후 졸음이 심하고 저녁에는 손발이 붓는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식사일지를 살펴보니 밥만 드시고 반찬은 김치와 국 정도로 간단하게 드셨습니다. 탄수화물은 과잉인데 단백질과 섬유질은 부족했고 재가열된 전분은 혈당을 순식간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들께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냉동밥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전자레인지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보관과 재가열 방법입니다. 작은 습관이 수십 년 쌓이면 결국 큰 병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제대로 된 방법으로 밥을 짓고 보관하고 다시 데우는 것만으로도 혈당과 혈압이 안정되는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밥은 단순한 곡물이 아니라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연료이자 혈관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냉동밥을 전자레인지에 아무렇게나 데워 드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몸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음은 밥 속 전분이 어떻게 변해 혈당을 흔드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문제인지 의학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밥이 왜 이렇게 혈당을 흔드는 걸까요? 그 답은 밥 속에 숨어 있는 전분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전분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으로 바뀌어 세포의 연료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분이 조리, 보관, 재가열 과정에서 구조가 변한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밥을 냉동했다가 전자레인지로 급히 데우면 전분 입자가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겉은 뜨겁지만 속은 미지근한 경우가 많지요. 이런 밥을 먹으면 소화 효소가 빠르게 작용해 혈당이 갑자기 치솟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췌장은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분비량이 줄고 세포의 반응도 둔해집니다. 이때 반복해서 고혈당 상황이 오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당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남은 당분은 혈관 벽에 들러붙어 염증을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고혈압이 생기고 심장은 더 큰 힘으로 피를 밀어내야 하며 결국 심근경색과 뇌졸중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밥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밥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핵심입니다. 같은 쌀밥이라도 밥 짓는 방법, 보관 방식, 다시 데우는 습관에 따라 혈당 반응은 전혀 달라집니다. 의학적으로는 밥을 식히는 과정에서 전분 입자가 변해 저항성 전분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일반 전분보다 소화가 늦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고 장내 유익균을 늘려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즉, 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대사와 혈관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다음은 밥을 독이 아닌 약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4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초, 강황, 오트밀, 그리고 찬밥 활용까지 지금 바로 실천 가능한 생활 지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밥은 끊어야 하는 음식이 아닙니다. 밥은 여전히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짓고,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다시 데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4가지 원칙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찬밥 활용입니다. 밥을 갓 지어 뜨거울 때 먹으면 전분이 빠르게 소화되어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하지만 밥을 식혀 냉장고에 8시간 이상 두면 전분의 구조가 바뀌어 저항성 전분이 생깁니다. 저항성 전분은 소화가 늦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장내 유익균을 늘려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뜨거운 밥보다 식힌 밥이나 냉장 보관한 밥을 데워 먹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식초 1스푼입니다. 식초 속 아세트산은 전분이 포도당으로 바뀌는 속도를 늦춥니다. 실제로 밥을 지을 때 식초를 1스푼 넣으면 혈당 반응이 20% 가까이 완만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맛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혈당 조절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식사 전 물 1컵에 식초를 타서 마시는 것도 같은 효과를 줍니다. 세 번째는 강황 1스푼입니다. 강황의 노란 빛을 내는 성분인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혈관 벽의 염증을 줄이고 동맥경화를 막아 심장과 뇌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밥을 지을 때 강황 가루를 소량만 넣어도 색이 곱고 향이 은은해 식욕도 돋우며 건강 효과는 훨씬 커집니다. 네 번째는 오트밀 1스푼입니다. 오트밀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당 흡수를 늦추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막아줍니다. 흰 쌀밥에 오트밀을 1스푼만 섞어도 당뇨와 비만 관리에 효과적이며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4가지 비법은 각각 따로 활용해도 좋지만 함께 조합하면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밥을 약처럼 만드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밥 지을 때, 밥 보관할 때, 밥 다시 데울 때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혈관은 놀라울 만큼 달라집니다. 다음은 이 원칙들을 실제 식사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실천한 환자분들이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밥을 약처럼 만드는 4가지 원칙을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도 바로 이것입니다. 선생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침, 점심, 저녁 각각의 상황에 맞춰 작은 습관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아침 식사 루틴입니다. 아침은 하루 대사에 시동을 거는 시간이기 때문에 혈당이 안정적으로 오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냉장 보관해 둔 밥을 꺼내 전자레인지로 데우실 때는 물 1숟가락을 골고루 뿌리고 뚜껑을 덮어 속까지 뜨겁게 데워야 합니다. 이때 밥 지을 때 미리 식초 1스푼을 넣어두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반찬은 달걀 2개, 두부 반모 같은 단백질, 그리고 신선한 채소를 곁들이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피로도 줄어듭니다. 여기에 김치 같은 발효식품을 더하면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 루틴은 다양성이 핵심입니다. 흰 쌀밥 대신 오트밀 1스푼을 섞어 지은 밥을 드셔 보십시오. 오트밀의 식이섬유는 혈당 흡수를 늦추고 오후 시간에도 졸음이 덜 오도록 도와줍니다. 반찬으로는 생선 한 토막, 시금치, 콩나물, 버섯볶음을 곁들이면 균형이 맞습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에서도 잡곡이나 오트밀을 더한 밥에 단백질과 채소를 함께 먹은 그룹은 혈당이 20%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저녁 식사 루틴은 가볍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밥은 평소의 절반만 드시고 대신 채소 반찬을 풍성하게 채워야 합니다.
이때 밥에 강황 한 스푼을 더하면 혈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란빛의 강황밥은 색감도 좋아서 식욕을 돋우고 하루 동안 지친 몸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짠 국물 반찬 대신 구운 채소나 샐러드를 곁들이면 혈압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7세 김도식 어르신은 아침밥을 바꿨을 뿐인데 공복 혈당이 145에서 105로 내려갔습니다. 이전에는 아침만 먹어도 금세 졸음이 쏟아졌는데 식초 한 스푼 밥과 단백질 반찬을 곁들이고 나서는 머리가 맑아지고 하루가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8세 이미자 할머니는 하루 3끼 중 1끼만 오트밀을 섞어 드셨습니다. 3달 만에 체중이 3kg 줄었고 당뇨약 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손발 저림이 줄고 피부 혈색이 좋아졌다고 가족들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반대로 72세 정재호 어르신은 냉동밥을 전자레인지로만 데워 드셨습니다. 밥을 소분하지 않고 큰 덩어리로 냉동해 겉만 급히 데워 드셨는데 혈당은 더 불안정해지고 체중까지 늘었습니다. 결국 당뇨약을 더 늘려야 했고 작은 습관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 줄 몰랐다며 후회하셨습니다. 여러분, 밥 한 공기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는 식초 한 스푼, 점심에는 오트밀 한 스푼, 저녁에는 강황 한 스푼.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혈당을 지키고 혈관을 보호하는 강력한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원칙을 장기간 실천했을 때 어떤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과 응원의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밥 한 공기가 어떻게 혈관을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냉동밥을 아무렇게나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는 습관은 혈당을 갑자기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며 내장 지방을 늘려 결국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밥을 어떻게 짓고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다시 데워 먹느냐에 따라 밥은 독이 아니라 강력한 약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비법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밥을 차게 식혀 저항성 전분을 늘리십시오. 둘째, 밥을 지을 때 식초 한 스푼을 넣으십시오. 셋째, 하루 한 끼는 오트밀 한 스푼을 섞어 드십시오. 넷째, 저녁에는 강황 한 스푼으로 혈관의 염증을 줄이십시오. 이 4가지 원칙만 지켜도 혈당은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피로가 줄며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저희 진료실에서 이 원칙을 실천하신 많은 어르신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한 분은 10년 넘게 당뇨약을 드셨는데 밥 짓는 습관을 바꾼 지 3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150에서 115로 내려갔습니다. 또 다른 분은 혈압이 늘 150을 넘었는데 밥을 소분해 보관하고 전자레인지로 충분히 가열하는 방법을 실천하신 뒤 혈압이 130대로 안정되었습니다. 약만 먹을 때보다 훨씬 덜 피곤하다는 말씀을 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병원에 와서 약만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식탁 위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치료이자 예방입니다. 비싼 약이나 최신 시술보다 매일의 밥상이 여러분의 몸을 살리고 인생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은 평생을 가족과 이웃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그만큼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의 시간은 고통이 아닌 건강과 기쁨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밥 한 공기를 대하는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남은 삶을 훨씬 더 활기차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응원하고 싶습니다. 밥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밥을 약처럼 드셔 보십시오. 여러분의 혈관이 살아나고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밝아질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밥상에서 시작된 변화가 여러분의 수명을 늘리고
삶의 질을 바꾸는 기적을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밥을 올바르게 짓고 보관하고 다시 데워 드십시오. 그리고 식초, 오트밀, 강황 같은 지혜로운 한 스푼을 꼭 곁들이십시오. 밥 한 공기가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약국이 되고 건강한 노후를 지켜줄 것입니다.